자, 여러분 장이 정말 지루하실 겁니다. 거래량도 그렇게 튀지도 않고 횡보 하락만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비트코인. 근데 여러분 지금 지루하다고 해서 오늘 정신을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은 적어도 반드시 6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보고 나서 자야 합니다. 지금 비트코인 차트를 봤을 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지지선을 하나 설계해 볼 수 있겠죠. 이 지지선 아래에서 이렇게 비비고 있는 형태까지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 지난 관점상에서도 여기를 올라타주는 게 아니고서야 롱 포지션을 설계하기 힘들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신규 포지션을 설계하지 않은 채로 지금 장을 관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건 차트가 아니라 비트코인 차트가 아니라 외부에 있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제가 일목요연하게 준비해 왔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오늘 내용은 꼭 한번 들어보시죠. 반갑습니다. 현명하게 매매하자 코인인사이트의 현우 트레이더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저는 감히 운명의 밤이 다가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지루한 횡보장이 찾아오고 있는가, 그리고 이 지루한 횡보장은 언제쯤 끝이 날 것인가. 여러분, 제가 차트 밖에 답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것 때문입니다. 국채금리. 트레이딩뷰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US02Y, US10Y, US30Y 뭐 이런 거 다 쳐보시면 이게 2년물입니다. 미 국채 2년물인데 이게 4.123%입니다. 아니 현우야, 국채가 투자자산 비트코인이랑 무슨 그렇게 상관이 있다라는 거냐. 여러분, 자산을 두 가지로 나눈다면 우리는 고위험 투자자산과 저위험 투자자산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지면 국채는 저위험, 원금을 보장하고 미국 정부가 4.123%의 수익을 보장하는 그런 상품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고위험인 비트코인과 나스닥이, 특히나 나스닥은 고평가의 심사대에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이란 이슈까지 튀어나오면서 저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위험 투자 자산에서 저위험 투자 자산으로의 자금 이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극심해졌다라는 게 국채금리 고공행진의 이유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기관들의 자금 이탈이 우리 눈앞에 가시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정말 빠짐없이 등장하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입니다. 0을 기준으로 기관들의 매수 우위,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저점 부임에도 불구하고 집어던지는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오프 심리가 극대화되고 있다. 그리고 결국 이 리스크오프 심리가 오늘 6시에 결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현우야, 왜 이런 상황이 온 거냐. 자 여러분, 많은 시장 참여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트럼프가 이란 갖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 무역 합의가 끝나고 나면, 미중 무역 합의가 끝나고 나면 돌파구가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었죠. 모두가 이걸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미중 무역 합의에서 이란 관련 문제가 사실은 그렇게 괄목할 만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전쟁 시작부터 했던 말이 있습니다. 초전 박살내고 빨리 끝내든가 아니면 시장이 이 리스크에 익숙해져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그냥 옆 동네 전쟁하는갑다 이렇게 시장 참여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자 근데 익숙해질 수 없는 이유가 뭐냐. 결국 유가입니다. 여러분, 유가. 지금 US 5일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중 무역 합의가 끝나고 났으면 유가가 100불 언더로 빠져줬어야 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날봉 차트 저항선 테스트하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란 전쟁이 잔재한 이상, 지정학적 긴장이 잔재하고 있는 이상 유가는 지속적으로 100불 오버를 찍을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자극이 되고 금리에 대한 기대감이 축소되면서 오히려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니까 리스크는 줄이 돼 확실한 지급 조치가 정해져 있는 미 국채로 지금 돈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현우야, 그럼 지금 답이 아예 없는 거냐? 코인 망했냐? 여기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최후의 구원 투수인 엔비디아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6시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여러분, 버핏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버핏 지수라는 게 뭐냐면 미국 전체 시총, 이게 분자입니다. 미국 GDP가 분모입니다. GDP보다 전체 시총이 크면 1이 넘어가겠죠.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봅시다. 국가가 1년에 총 생산하는 가치보다 시총이 높다는 것 자체가 과열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버핏 지수가 유효하게 활용되어 왔으며 미 증시가 과열되어 있다는 얘기, AI는 거품이다라는 얘기가 연초부터 등장을 해왔습니다. 각각 2000년과 2021년 200%에 도달하면서 S&P 500,
50%, 19% 하락했었습니다. 지금 오히려 227%까지 쳐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아니 현우야, 그러면 예전처럼 19%, 50% 두드려 맞는다는 얘기냐? 버핏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장은 장기간 고평가된 상태에서 머무를 수 있다. 이걸 할 수 있는 게 엔비디아 실적 발표라는 거죠. 나스닥 상황 보겠습니다.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상승.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봐도 3월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날아가기만 합니다. 지금 물론 저항선에 부딪히긴 했습니다. 이 저항선 맞고 버핏 지수 기반 하락이 나올 것인가?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죠. 단기 프레임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가 기존에 잡아둘 수 있었던 이런 자리 어떻습니까? 이 오더블록에 대해서 저는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려왔습니다. 이 중단선은 지켜주는 형태가 나왔어야 된다고. 지금 이거 부러졌습니다, 여러분. 이 오더블록은 소멸했습니다. 지지 구간이 없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채널 그려주면서 하락하고 있는 것까지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채널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고점과 고점 그리고 그 확장 이런 식으로 잡았을 때 채널 기반 하락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채널 상단을 뚫어주면서 하락 추세를 깨줘야만 하는데 이걸 해줄 수 있는 게 결국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다. 이게 깨지기 전까지는 여러분 투심이 돌아오지 않는다. 투심이 돌아오지 않으면 비트코인도 두드려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와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비트코인 한번 보겠습니다. 큰 뷰로 봤을 때는 날봉성에서 우리가 진행 중이었던 이런 식의 웨지 패턴의 상단은 이미 침탈이 나왔죠. 오히려 지금 하단 이쪽 라인을 체크해 줘야만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자리가 여러분 74K 라인입니다. 74K 라인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부터 분기점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잘 나와줘서 7호 저점 이거 지켜주면서 올리느냐, 그게 아니라면 오히려 7호 저점이 깨지면서 새로이 받을 자리를 찾아야 되느냐, 이 분기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롱 포지션, 이건 7호 저점을 지켜줬다라는 가정하에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들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께 7호 저점이 깨지고 나면 오히려 더 좋은 받을 자리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날은 오버나잇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라는 가장 거대한 변수, 여기에 맞춰서 비트코인은 75저점 훼손 여부라는 또 추가적인 변수, 여기에 맞춰서 아직까지는 큰 비중대로 신규 자리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횡보장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죠. 애매한 자리에서 배팅 치면 정산이다. 그런 만큼 기준 정해놓고 이거 깨지면 여기에서 받아야지, 명백한 근거가 있습니다. 이거 지켜주고 엔비디아도 좋게 나오면 이런 자리에서 추격으로 받아봐야지, 이런 생각들까지 정확하게 해놓은 상태로 대응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밤 비트코인 운명의 밤입니다. 이런 식의 실시간 브리핑 받아가실 수 있게끔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뒀습니다. 다만 여러분 입장 전에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눌러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한 번씩만 눌러주신 후에 입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정보가 사실 좀 많았죠. 상황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란 전쟁 때문에 유가가 오르고 리스크오프 심리 부각되면서 국채금리도 폭등해 놓은 상황,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관 자금은 이탈을 해 있습니다. 다시 변곡을 쳐주기 위해서, 이건 비트코인만의 변곡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리스크 시장, 투자 시장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오늘 나올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03시 FOMC 회의록, 이 두 가지가 둘 다 유효타로 작용해 줘야만이 우리가 이런 식의 변곡을 쳐줄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생각들과 함께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와 온체인 데이터 한번 살펴볼 건데 청산매법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추격 고배롱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다 개미입니다. 개미라는 문제가 있고, 그렇다는 것은 지금 7호 저점 따고 올리는 그림 또한 가능하다라는 거죠. 7호 저점을 따더라도 우리의 749 저점은 훼손되지 않습니다. 이 생각 하나.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단 숏 포지션 유동성이 훨씬 더 과적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에 큰 상승은 올 것이다, 이 숏 포지션 유동성을 정리하는 그런 움직임이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라는 생각까지 가능한 채로 우리가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큰 뷰로 봤을 때 지금 중요한 건 이 라인입니다. 이 초록색 라인, 이 지지선 기반으로 우리가 받아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받쳐주고 있는 자리가 많습니다. 날봉 구름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날봉 구름대가 지금 겹쳐서 받쳐주고 있는 자리가 여기 이 자리, 7호 저점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744 이쪽 라인에서 받아볼 수가 있다. 여기 정말 좋은 자리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여러분, 단기적으로 장기와 단기가 겹치는 영역이 가장 중요합니다. 3월 30일부터 올라왔던 이런 식의 움직임, 3월 30일에 이거 이탈 났었죠. 이탈 났었던 때를 기반으로 지금 채널을 하나 잡아봅니다. 어떤 식의 채널이 되겠습니까? 저점 그리고 그 확장. 아니 현우야,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밟아주고 나서 상승분 나오고 지금 다시 들어와 있는 입장입니다. 이 채널 중단선에서 비비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이 채널이 같이 보여주고 있는 자리 또한 넓은 구름대와 겹치고 있다. 넓은 구름대에 3개의 근거가 겹쳐 있는 만큼 이런 자리 7호 저점을 깨주면 받을 자리가 정말 명백하게 잘 나와 있다라는 얘기고 7호 저점을 지켜주면 그럼 우리는 어디서 받아볼 수가 있을 것인가? 저항부터 하나 뚫어야겠죠 여러분. 뚫는 거 확인하고 타야 됩니다. 4월 16일부터 생성되었던 저점과 저점 그리고 그 확장 이런 식의 채널을 하나 잡아봅니다. 이 채널 구별을 위해서 빨간색으로 한번 칠을 해볼 건데 지금 이 채널의 하단에 지속적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부딪히는데 결국 못 올라타는 그림이 계속 나오죠. 이 채널의 하단선 정도는 올라타주는 기형이 나와줘야 합니다. 다만 이거 올라탔다고 끝이냐? 이미 생성된 구간들이 너무나도 많죠. 저항 구간들이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만들어진 이런 식의 큰 캔들로 인해서 급락이 생성되었기 때문에 직전과 직후 꼬리만큼의 저항 갭 구간이 생성된다. 우리는 이런 구간을 FVG라고 하죠. 결국 795부터 803에 존재하고 있는 이 저항 구간을 뚫어줘야 하는데 추격롱을 받아본다고 하더라도 결국 목표가가 여기서 1차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긴 해야 된다라는 얘기 또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격롱 자리는 지속적으로 트래킹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고 받아볼 수 있는 자리만 명백하게 나와 있는 상황. 이런 생각들과 함께 오늘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03시에 예정되어 있는 FOMC가 어떤 방향으로 나오는지 이 부분 트래킹하면서 비트코인이 7호 저점을 깨는지 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시기지 지금 섣부르게 포지션을 잡으셔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점 강조드리면서 오늘 브리핑을 요약해보자면 지금 상황은 리스크오프 극대화 상황입니다. 국채금리는 이미 폭등해 있고 버핏지수는 200 이상으로 치고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슈까지 여전히 전제해 있는 상황입니다. 투심이 박살났다라고 읽으셔야 되는 상황인데 이 전체적인 투심에 대한 변곡을 위해서 FOMC 회의록에서 좋은 얘기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잘 나와줘야 됩니다. 이거 두 개가 아니고서야 조금 깊은 조정까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스닥이 깊게 빠지면 비트는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스닥이 1% 오르면 비트코인 0.5% 올랐습니다. 나스닥이 1% 내리면 비트코인 2% 또들여 맞았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왜? 관심도가 낮아져 있으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차트 상황 7호 저점 훼손 여부에 따라서 우리는 74K에서 받아먹을 정말 좋은 자리가 나와 있다. 3중의 근거가 겹친다. 우리가 날봉으로 봤을 때 2월 6일과 2월 24일 지지선이 받쳐주고 있는 구간과 이 지지선에서 이탈 났었던 이 휩소의 순간에 나왔었던 이 채널의 하단선 그리고 넓은 구름대가 전부 다 받쳐주고 있는 자리가 74.6K 부근입니다. 지금 청산맵 상으로 단무지 따고 74.5K까지 하단 슈팅 나오더라도 이런 청산 공백 구간 활용하면서 받아먹기 너무 좋은 자리가 74.5K 구간부터 나온다라는 거죠. 추격롱을 타기 위해선 각각의 저항 구간을 어떤 개형으로 돌파하는지를 확인하고 795에서 803까지 짧게 보는 전략밖에 지금은 가져갈 수가 없다. 왜? 확정되어 있는 게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들과 함께 오늘 오버나이트 대응 03시부터 예정 중에 있으니까요. 지금 왜 횡보가 나오는지 그리고 이 횡보에서 왜 우리가 뇌동으로 신규 포지션을 열면 안 되는지 여러분들 이런 내용만 오늘 꼭 받아가시길 바라면서 확인하셔야 하는 사항들은 제가 브리핑룸 통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분석도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 댓글로 굿 한 글자씩만 달아주셔도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고 코인인사이트 구독자 6만까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채널 키우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댓글 한 글자씩만 부탁드리면서 코인인사이트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성투하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